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만큼 우리 환경 당국에 격해서 국민의 사이에 인기가 이렇게 등집 내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저 영상 구성만 봐도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양정철 왜 만났나?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급소 못 지른 한국당의 검객들 얘기입니다. 잠깐 화면을 지금 국회로 가볼까요? 지금 이 시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그 보니까 강금원, 그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에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갈게요. 윤석열 후보자 멘트라도 하나 있으면 듣고 올라 그랬는데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장모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과 달리 이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노래 들리시죠?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저희가 아내 유혹 노래를 들린 건 왜 나는 너를 만나서라는 이 가사 때문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올해 4월에 만났다는 건 오보이긴 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긴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잊을만 하면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내를 다 돌고 있고 해외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참 이 행보 자체가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어쨌거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 2월 달에 만났다는 거였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는 4월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에 만난 것이고 또 윤석열 이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2015년도에 대구고검 검사로 내려가 있을 때 화면을 같이 보시죠.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그러면 양정철 당시에 비서관이 이제 총선 사람들 리크루팅하러 다닐 때니까 자, 그럼 20대 총선에 좀 출마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라고 이제 거절했다는 것인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중앙지검장 때 다시 만났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양정철 원장이 이제 야인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양정철 원장이 최근에 서훈 원장을 만나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윤석열 당시 지검장 그때는요. 이 사법 적폐 수사, 여러 가지 수사를 중앙지검 하고 있을 때, 자,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검찰총장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다. 이거는 뭔가 좀 사실 오늘 오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의 중립성을 굉장히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도대체 그러면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 원장도 양 원장이지만 윤석열 당시 지금 후보자도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양 원장을 만났을까라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인연은 말이죠. 15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15대 총선을 앞뒀을 때였는데요.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윤석열 후보자도 정치적으로는 야인이었을 때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2월 기억이 됩니다. 자, 양종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개월쯤 됐고요.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을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야인으로 뭐 외국을 뭐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제 일행들은 좀 백지 생활을 하는데 좀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에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그냥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제 멘트 잠깐 바로 잡을게요. 이제 15대 총선이라고 언급했는데 20대 총선을 수정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 얘기처럼 이은재 의원의 말처럼 정말 검찰이 정치권에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검찰이 부풍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이런 의도를 동의하세요? 그것까지는 좀 그렇게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 초에 만났던 저 모임이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죠. 그러니까 2015년에 만났던 거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2015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 힘도 없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끈떨어진 모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총선에서 발탁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금 현재 검사들 중에 좀 좌천된 검사들 만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총선에 이제 공천 제의하려고. 그런데 5월 초는 사실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당시 서초동에서 속된 말로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더 힘센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라는 얘기는 사실 서초동에 퍼진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는 시각이 그런 얘기들이 퍼져 있을 정도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우리나라 검찰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양정철이라는 대통령의 복심이 만났다. 총장 인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저거 도대체 뭐지? 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안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호하게 잘랐어야 된다. 그럼요. 저건 문제가 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둘이 여러 사람 자리에 만나서 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몇 년 만이죠? 나중에 따로 한 점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전화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어떤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렇게 여럿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만남이라는 통화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의 검사장은 저 모임은 안 나갔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양정철 원장 쪽에 말씀을 드리면 행보가 너무 광폭 행보입니다. 오해 살 수 있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저런 광폭 행보들이 잘못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사서 내년 총선 전국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좀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이게 모든 일을 어떤 걸 의심할 때는 그 시점이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는 양정철 현 원장이 상당히 힘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금 후보자는 야인이었고 그러니까 뭘 제안을 해주면 뭐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그 현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근데 올 초에 만났을 때는 그 반대란 말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당시 지검장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였고 양정철 원장은 야인이었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아무리 야인이어도
계속 야인이어도 민주연구원장 전후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건 달라진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요? 예. 양정철 원장을 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양정철 원장은 원장이 된 후에 스스로의 기획에 의해서 홀로서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쪽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어떻게 면에서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영향력은 별로 있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여권에서는 그게 정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뭐 그때 만났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잘 나가는 윤석열 지검장이 좀 안 된 양정철 입장이 반대다. 그죠, 반대인 사람을 알겠습니다. 만나주고 위로한 거 정도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자꾸 하면은요, 그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한 방이 있게 주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는 멀어져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원장이 섭섭해하겠네. 논평이 좀 아니 다르신데 지금은 어쨌든, 예. 굉장한 기획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말고도 윤석열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에서 또 언급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이거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최소한 검찰국장의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상대당 청문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은 좀 맞지 않은 타임에 언급이 됐어요. 아하. 다음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 지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최소한 검사 내지 검찰총장의 연관성이 있지 장관은 연관성은 없는데 조금 빨리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진 않는데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를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방금 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나왔었는데 후보자 당시 때 김학의 동영상 얘기하면서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하면서 어쩌면 좀 쉽게 통과를 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여당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자는 뭐 공경하는 악연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시계 빨리 가게 해라 뭐. 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흠집 내는데 주력하는 걸 보니까요. 글쎄, 저 얘기를 할 때 윤석열 후보자가 뭘 적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답이 없고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물어볼 게 지금 산더미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략 자체를 오전에 보면 지금 사실은 오전에 보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1시간 반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로 이제 또 거론을 하다가 오후 돼서 이제 이렇게 공방이 오고 왔는데 오늘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승전 황교안. 모든 문제 황교안 대표를 끌어떠오는 거죠. 예. 사실은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는데 검사가 한 2,000명 됩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걸 또 끌어당겨서 지금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였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좀 한심한 게 지금 오늘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정말 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집중에도 모자랄 판에 자꾸 딴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비춰보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있는 그런 청문회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계속 진행돼야 되나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 이거 궁금해요. 오늘 전 용산 세무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서초동 주변은 2012년부터 굉장히 유명하게 퍼진 얘기였어요.
서초동 주변에 참 많은 얘기가 퍼져 있고. 저는 사실 2012년부터 저 얘기에 대한 거 대략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적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요는 뭐냐면 지금 뭐 윤석열 후보자 대윤이라고 합니다. 소윤을 누구라고 하냐면 윤대진 검찰국장. 아마 이제 차기의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서초동 주변에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돼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용산 세무서장인데 이 용산 세무서장이 당시 이제 육류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뇌물을. 그리고 해외를 도피를 해요. 예.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윤대진 아마 당시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중수과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축은행 합수단 단장할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캄보디아인가 어딜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돌아와서 결국 입건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2015년에 무혐의 처분이 되거든요. 당연히 구속은 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이모 변호사, 아마 ENS 정도 될 거예요, 이름이 제가. 네? 그 이모 변호사를 그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씨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요 의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를 한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뇌물 받은 혐의로 외국까지 도망갔다 온 사람이 영장 안 치고 벌금 불기소 처분 되는데 변호사 소개시켜준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자가 그때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혹의 제기고 예. 거기서 맞받아치는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얘기는 당시 최종 무혐의 처분할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어찌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이름도 청문회에서 등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쪽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수갑을 차고 있고 한쪽은 이미 구속된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아무런 수갑도 차지 않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총수의 자리에 후보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양정철 민주위원장 만나는 이런 거 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런 게 논란이 되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화면에 띄운 두 인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전 기무사령관인 이재수 사령관 수갑을 채웠고 김경수 지사 수갑 착용하지 않았다. 네. 이걸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들고 나선 거잖아요. 저도 왜 저게 다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뭔가 하여튼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망한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는 같은 뭐 어떤 영장실질심사에서 수갑을 착용한 채로 갔고 또 이제 어쩌면 이 지금 현 권력층하고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실질심사 중에 수갑 미착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검찰에서 왜 차별하고 평등하지 않게 이 대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일견 뭐 후보자로서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님 얘기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문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할 만한 걸 한 거다. 네. 사실 이재수 사령관은 아시겠지만 군의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자, 그러나 또 군에서 정말 어떤 명예를 먹고 사는 분이에요. 물론 뭐 일단 형사적으로 영장 실질했지만 저렇게 모든 그 언론사 앞에서 저렇게 수갑 찬 모습으로 보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김경수 지사 보면 저렇게 수갑을 안 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누가 판단하냐 문제예요. 자, 그럼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그 무슨 기준으로 저런 수갑을 채우고 안 채우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을 어떤 자기 직업에서 종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 한 장에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검찰이 무슨 이유로 한 사람을 채우고 한 사람을 채우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의 중립성과 연관시켜서 지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상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현장 분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실까요?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네. 예, 권 의원이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참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세련돼진 건지 진솔한 답변 질문들도 많은데 이상할 평론가님 저하고는 지금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뉴스탑10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답변들이 제법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유한국당의 창은 왜 이렇게 무디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또 있나요? 예. 한국당 잘못 질문했다가 보복당할까 싶어 꼬리 많이 내리시네. 글쎄요. 저런 약간의 좀 비꼬는 의견도 있고요. 자, 저 질문을 김상일 평론가님 공유해 볼게요.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뭐하냐? 통과 못해도 임명 강행할 텐데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청문회가 아까 첫 번째 댓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창끝이 날카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청문회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닌지 임명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예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첫 질의자인 주광덕 의원 질의까지는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를 차곡차곡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나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대와 다르게 그때와의 기대와 다르게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고요. 새로운 증거 입증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무슨 큰 소리만 치고 그 다음에 그 억지 주장을 좀 다소 하는 분위기고 이런 것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치 중립성을 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로 넘어옵니다. 저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그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분위기라면 청문 보고서도 반대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댓글들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뾰족하지 않다며 짓궂게 짓궂게가 아니고 어쨌든 댓글들을 보면서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질문을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저희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소식 20여 분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